얘는 옵셋 인색이라는 기계예요. 얘의 특징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아주 좋아요. 1000장 뽑는데 한 10여 분 내외예요. 촥촥촥촥촥 나와요 그냥. 그래서 되게 좋아. 빠르고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낭비적이죠.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컬러적인 특성이니까 컬러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쓰는 잉크는 점성이 강한 기름, 오일 베이스의 잉크예요. 점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불투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잘 섞이지 않아요. 사이안, 옐로우, 마젠타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섞어서 만드는데 망판이라고 해서 각각의 잉크가 떨어지는 위치를 조금씩 틀어요. 이렇게 각도로. 그리고 거기에 사이즈를 조정해요. 실제 해상도보다 이렇게 틀어져서 점을 떨어뜨리는 위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해상도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잉크가 오일 베이스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파스텔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옵셋 인쇄가 대량 생산의 장점은 있지만 색깔의 다양성이나 많은 것을 재현하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모니터에서 본 색깔의 대부분은 제대로 재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샘플을 보여주면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장님이 잘 맞춰주긴 해요. 재밌게도 우리가 색깔이 많이 틀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색깔은 항상 모든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건 잉크젯 기술이에요. 솔직히 여기 나온 샘플은 얘는 버브젯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피조 방식이라고 해서 앱소는 방울의 크기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잉크젯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잉크젯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투성 베이스 잉크예요. 두 번째는 점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앱손 잉크 카드리지 남은 걸 까가지고 거기 있는 잉크를 모아서 만년필에 찍어서 써보겠다고 생쇼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년필에 집어넣으면 쭉 흘러내려요. 그냥. 점성이 없어서. 만년필은 점성을 가지고 중간에 잉크를 잡고 있고 페이퍼에다 긁으면 그 점성으로 끌어내는 거거든요. 잉크를. 근데 얘를 집어넣으면 그냥 흘러내려요. 거의 찍어서 쓸 수가 없어요. 잉크를. 그 정도로 점성이 약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잉크가 있고 잉크가 액체 상태로 두 개가 페이퍼 안에서 섞이기 때문에 훨씬 풍부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잉크젯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RGB 프린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왜? RGB 컬러처럼 세츄레이션 높은 색깔까지도 재현이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잉크젯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앱손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 중간 계통의 색깔을 더 넣어서 8색에서 9색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점성이 거의 없고 색깔이 섞인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또 중요해져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들은 점성이 조금 있는 잉크라든지 혹은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종이에요. 근데 잉크젯에 그 종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잉크가 쓱 안으로 들어가서 색깔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뿌옇게 떠보여. 그래서 잉크젯 전용지라는 게 따로 나와요. 유제층이라고 하는 게 위쪽에 도포되어 있어요. 얘가 거의 마법의 가루예요. 거의 잉크를 적게만 써도 제대로 된 색깔이 다 나오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진 쪽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염료 승화라는 거예요. 여권 사진이나 이런 포토부스 같은 거 있죠. 거기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은연 베이스로 하는 샬라 프린트를 얘기해요. 거기서 사용되어 있는 색염의 케플러랑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옛날 은연 칼라랑 비슷한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잉크젯처럼 저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많이 써요. 드라이할 필요도 없어요. 급속도로 말라요. 얇은 비닐에 젤라틴이나 이런 형태로 염료가 발라져 있어요. 이 염료를 헤드가 열을 가하면 그 부분만 기화돼요. 고체 상태가 기체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체가 종이에 흡수돼요. 그러면서 색깔이 재현되기 때문에 입자가 아주 작아요. 실제 해상도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리고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요 색깔로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먹어서 그라데이션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사진이랑 가장 유사해요. 저 필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못 뽑아요. 필름을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정밀해지는데 얇게 만들면 크게 만들었을 때 접혀요. 자꾸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팅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프린터를 선택해야 되고 파일 작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로우 파일 컨버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집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칼라 레이저 복합기가 있어요. 그러면 난 이걸로 사진을 하겠어 라고 굳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나 이런 데서 야, 잉크젯 프린터가 뭐가 필요해? 여기 좋은 복합기 있잖아. 그냥 뽑아서 써. 실제로 봤을 때 그냥 뭐 봐줄만 해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 그거보다 좋은 프린트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좋죠.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고체 잉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진을 재현하는 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녹았다가 굳는 거예요. 불투명해요. 맨 위에 옐로우 잉크가 얹어지면 그냥 옐로우로 보여요. 맨 위에 블루가 얹어지면 그냥 블루로 보여요. 그래서 얘도 약간씩 어긋나게 조정을 해서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옵셋 인쇄와 거의 유사하지만 옵셋 인쇄보다도 더 색재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진 쪽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종이도 제한이 있어요. 종이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좋을 것 같지만 열의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종이가 보온 역할을 해서 토너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글자를 뽑아놨는데 이렇게 뜯어내면 글자가 하나씩 떨어져요. 그래서 사진같이 이렇게 토너를 떡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붙어요. 두꺼운 종이. 그럴 때는 옵션에서 두꺼운 용지 옵션 이런 걸 켜야 돼. 그래도 일정 부분 넘으면 거의 잉크가 달라붙지 않고 허옇게 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진용으로 적합하진 않아요.